자, 물리 158페이지에 원자의 스펙트럼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게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을 거야. 전자기장 또는 전자기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전자기력, 자기력이나 전기력 중에 지금은 자기력을 다 제거한 거고 전기력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 자,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봐. 중등 때도 배웠죠, 중등 때. 요게 뭐야, 요거. 따봉이 아니라, 요게 있었지, 요거. 요게 뭐에 의한 무슨 효과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 효과죠? 그럼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다는 거고, 그럼 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냐? 이건 몰라요.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왜 있어? 이건 몰라. 과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이게 우주에 존재했던 처음부터의 힘이에요. 전기장, 자기장. 이건 몰라. 왜 그런지. 일단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있대. 그럼 전류는 왜 생성되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방향이잖아. 전류가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 전자는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죠.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에 반대의 흐름이라고 합의를 봤단 말이야. 전류가 실제로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의 단위는 1초 동안의 도선에 흐른 전자의 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이만큼의 전자가 흐르면 1암페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전류라는 거는 전자의 흐름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에. 그러면 전자가 왜 움직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돌턴의 원자 모형, 그 다음 톰슨의 원자 모형, 그 다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있었는데,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부터 봐봐. 톰슨 모형에서 좀 진화됐다고 했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댔죠. 이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야. 근데 왜 움직여야 된댔냐?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움직인다는 건 일단 알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움직였을 때 전자기력과 원심력의 합력 0이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고 전기력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왜?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인력이 있죠. 이 전기력. 그걸 러더퍼드가 얘기했고 그걸 우린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전기력이라는 힘은 쿨롱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의 곱으로 전기력을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자핵에 양성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가 사이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얘와 얘, 땡중이 들어오네. 자, 얘와 얘, 전하량이 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몇이냐? 이건 원자 번호수잖아.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곱으로 전기력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는데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의 상호작용으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한 학자가 러더퍼드입니다. 야, 얘네 러더퍼드가 그냥 야, 전자가 움직여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 과학자니까 왜 움직이는 것까지는 설명을 해야죠. 자, 근데 문제가 있던 거야. 이걸 그 당시에 전자기력 또는 자기력의 학문으로 얘기를 했던 과학자들 몇 명이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를 삼아요. 왜냐?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거에 대한 파동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이건 가장 우리가 아는 것대로 얘기해 볼게. 우리가 아는 것대로는 러더퍼드 모형 다음이 무슨 모형이라고 했냐? 보호 모형이죠, 보호 모형. 자, 보호 모형은 러더퍼드 모형을 한계점을 잡은 거예요. 돌턴 모형은 우리는 중등 때 배운 거고, 톰슨 모형 저번 시간에 배웠죠? 톰슨 모형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박혀 있고, 이렇게도 얘기되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해도 돼.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톰슨 모형은 원래적으로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전하가 그냥 쉽게 보면은 크림 발라놓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마이너스 입자를 박아놓은 것처럼 생긴 게 푸딩 모형이다. 톰슨의 푸딩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 모형이 나오잖아.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들이 바깥쪽에 있는데 얘가 움직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힘을 빗대서. 근데 러더퍼드 모형을 그 당시 전자기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의문점을 품는다고. 움직이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쪽으로 가냐 바깥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를 합니다. 다시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빛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흡수해야 돼. 근데 그러한 모형을 얘기를 못 한단 말이지. 러더퍼드 모형으로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실제로 러더퍼드 모형이 맞다면 수소의 그 수명, 수명이라 하면 수소 전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죠. 그럼 수소의 수명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정도 됩니다. 그럼 수소는 없어져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도 뭔가 완벽한 모형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보어는 그 당시에 되게 혁명적인 얘기를 한 건데, 보어가 얘기한 거는 야, 원자 핵이 그대로 있고 궤도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이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뒤에 거랑 앞에 걸 벗겨낸 거예요. 역으로 표현한 거야. 러더퍼드 모형이면은 원자 핵을 기점으로 움직일 때 원운동을 못 해요. 자, 가속도 운동 나요. 가속도 운동. 왜? 넌 등가속도 운동의 뜻이 뭐와 뭐가 일정해야 된다냐? 등가속도는 속도와 방향이 일정해야 돼. 근데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방향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이든가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어느 시점이든가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속도 변화는 없어도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든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빛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는 야, 그 말고 지가 돌고 있는 궤도로만 움직인다면 궤도상에서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빛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보호가 궤도를 알아낸 개념은 이 개념이야.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았던 원리를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는 자기만의 에너지 준위, 궤도라는 걸 처음으로 등장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얘보단 얘 지나든 게 그냥 전자 궤도를 알아냈다. 그게 아니고 전자는 어디에나 들어있을 수 있는 원리가 러더퍼드의 원리라면 보어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있고 그 궤도상에서 움직일 때는 절대로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보호 모양이에요. 자, 다시 보호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 보면 러더퍼드 모형에서의 진화된 경로를 얘기했고 전자가 에너지를, 즉 여기에서 에너지는 빛에너지라 그랬어. 빛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착안해서 보호 모형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빛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가 3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 모형에서도 본다면 안쪽으로 들어가던가 바깥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계속 들어갈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의 영역만큼을 다 방출합니다. 다시, 자, 우리 화학 배운 사람들만 얘기해봐. 뭐 화학 안 배운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있죠? 자, 다시 여기 좀 크게 보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여기에 있단 전자가 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방출한다고.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야? 스펙트럼으로 본다니까. 스펙트럼으로.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는데 보호 모형에선 여기에 에너지 준위, 여기에 에너지 준위, 여기에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 있어요. 즉 전자는 절대로 이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또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또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는 갈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말고는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방출하니까
선으로 나온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보호 모형 말고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궤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니까. 선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완한 모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에서 빛의 파장과 에너지. 자, 저 가운데 있는 식은 별표로 5만 개 치시고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 식. 자, 요 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에너지는 HF다. 에너지는 HF다. 자, 여기에서 H 값은 상수입니다. 상수. 수학에서 얘기하면 파이예요. 파이. 값이 바뀌지 않죠. 3.14가.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플랑크 상수라고 나와 있죠. 플랑크라는 사람이 처음 밝혀냅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몇 승. 그냥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린 상수 다 무시합니다. 이거 의미 없어. 그래서 결국 이걸 는이 아니라 비례로 바꾸면 이런 상수 값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F와 비례합니다. 자, 이 F를 우리 뭐라고 하냐? F를 진동수로 합니다. 그래서 나랑 통합과학 때부터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거. 몇 번을 얘기했어. 근데 나랑 또 얘기를 안 했던 인간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한다. 자, 빛을 분광기라는 데 넣고 쭉 펼치면 전체적인 빛의 영역이 스펙트럼에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프리즘이 있어요. 프리즘.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빛을 입사시킨 다음에 통과시키면 빛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달라요. 그럼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는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누구는 좀 많이 굴절될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적게 굴절될 수도 있어요. 굴절은 꺾이는 건 알죠. 그래서 1로 입사된 빛이 1번으로 굴절되면 별로 굴절 안 됐죠. 조금 꺾였으니까. 근데 2번으로 굴절되면 좀 많이 꺾였잖아.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이게 근데 똑같은 매질을 한 번 더 통과해요. 그럼 얘는 많이 안 꺾였던 애니까 얘도 별로 안 꺾여요. 나갈 때도. 근데 여기서 많이 꺾였던 애니까 또 많이 꺾여. 이러면서 이걸 띠로 뚜루룩 표현한 게 이거라고, 이거. 이걸 띠로 표현한 게 이거야. 그럼 누구는 많이 꺾이기도 하고 누구는 많이 안 꺾이기도 하잖아. 이건 우리 다음 단원에서 또 배웁니다.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건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거 빛을 쭉 펼치면 이 빛을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죠. 전자기파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무슨 선이라고 하지?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제 사람 인자를 거꾸로 뒤집은 걸 파장이라고 할 거거든. 파장이 길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파장은 파동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도 중딩 때 이런 거 배웠죠? 파동이라고 하면 횡파 또는 종파가 있어요. 근데 종파는 우리가 좀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됐고, 횡파로 보면 횡파는 다른 말로는 고저파라고도 해. 고, 높을 고 이런 건 알잖아. 저, 낮을 저.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이걸 파동이라고 하죠. 횡파. 그때 제일 높은 지점에서 그 다음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간격, 제일 높은 지점부터 제일 높은 지점까지의 간격, 이걸 1회 왕복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한 번 왕복이냐면은 여기서 4분의 1만큼 내려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내려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위치. 이걸 왕복이라고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위치. 이게 왕복이에요. 왕복. 이게 파동의 1회 왕복인데 이걸 이만큼 더 가게 시키고 여기서도 이만큼 더 가게 시키면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나오죠.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을 우리는 마루라고 하고 제일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골. 그럼 선생님 골부터 골까지라도 돼요? 맞죠, 당연히. 골부터 골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하나, 마루부터 마루까지라고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회 왕복한다 라는 개념을 쓰고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하고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를 파장, 한 번 왕복할 때 가는 거리를 주기라고 해요. 너네 속력 구하는 식이 뭐분에 뭐로 구하냐? 속력. 초딩부터 배웠던 거. 속력은 뭐분에 뭐로 구해? 시간분의 거리로 가잖아. 너네 이 파동이 뭔 줄 아니? 수학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을 건데 이거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원운동. 봐봐. 원이야. 이 원을 너네가 볼 때 이건데 이 원운동의 이 면이 있죠. 이 면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너네가 면을 바라본다 해볼게. 이걸 너네가 바라보는 면 쪽으로 본다면 이 그림이 되지. 이 그림. 근데 너네들은 이 면을 본다는 거는 여긴지 여긴지를 알 수 없어요. 이 면을 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지. 면을 못 보니까 이걸 옆으로 다시 풀면 이거잖아. 이게 사인 함수고 코사인 함수예요, 이게. 삼각함수가 다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원운동이야. 그럼 너네 원운동일 때 속도를 구한다. 다시 얘기해 줄게.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속도는 뭐분에 뭐로 구했냐? 우리 다 물리 배우는 인간들이야. 속도는 뭐야? 뭐분에 뭐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지. 그럼 봐봐. 한 번 움직이면 변위는 얼마냐? 0인데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한 지점까지의 점으로 직선을 이은 거잖아. 그럼 한 번 움직이면 변위는 0이야. 그럼 얘가 속도가 없다고 할 거야? 속도가 없진 않잖아, 이게. 속도 있어요. 그럼 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개념이, 넌 다시 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개념이 이거잖아. 이게 빠르겠지. 이게 원운동 빠른 거니까. 응? 속도가 느리면은 얘죠. 그럼 속도가 있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속도를 시간분의 변위로 구하지만 파동의 움직임에서의 속도를 시간분의 변위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분의, 한 번 왕복하는 데 가는 거리, 이거로 파동의 속력을 구합니다. 그게 주기분의 파장이죠. 주기분의 파장.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서의 속력을 구할 때는 주기분의 파장을 구해요. 이게 다음 단어 기말고사 파트야. 근데 다시 얘기해 줄게. 속도가 빠르다. 얘다. 이거 한 2분만 시키잖아. 팔 떨어져 나가. 개빡세. 근데 천천히 속도가 느리다. 이 정도는 뭐 하죠. 다시 얘기해 줄게. 원운동은 너네가 면을 바라볼 때는 여기와 여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요 흐름을 본다고. 속도가 빠르다. 속도 느리다. 이걸 여기다가 표현하면 속도가 빠르면 이거라니까. 확. 속도가 느리면 확 이래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개 힘들다니까. 존나게 힘들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속도가 느리면 별로 소비 안 해요. 결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 왼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 결론은 여기가 에너지가 내가 크댔지. 얘는 에너지가 느려요.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HF로 구해요. 그럼 진동수라는 게 F인데 그럼 진동수는 뭐로 구하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야. 다시 얘기해 줄게. 주기의 뜻이 뭐다? 주기? 주기는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야. 다시 1초, 0.5초. 뭐가 속도 빠른 거야? 0.5초가 빠르죠. 그지? 한 번 왕복할 때 0.5초 만에 온 거고 얘는 1초 만에 온 거니까. 그래서 주기가 짧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예요. 속력이 빠르면 에너지가 큰 거잖아. 그래서 주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 결론, 주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댔지. 근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기 때문에 주기가 작을수록 진동수도 커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주기와 에너지는 비례관계. 그럼 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파장과는 반비례관계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파동에서 본다면 에너지, 이걸 구하는 식을 내가 뽑아낼 건데 파동의 속력부터 합시다. 파동의 속력은 뭐분의 뭐로 구한다고? 파동의 속력.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 이거 속력. 뭐분의 뭐? 속력은 원래 시간분의 거리라고. 근데 파동에서는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분의 한 번 왕복하는 데 가는 거리로 구한다고.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주기. 주기를 우리는 T라고 풀고. T. 주기. 그 다음에 한 번 왕복하는 데 가는 거리를 뭐라 표현할 거라고? 파장. 그래서 파동에서는 속력을 표현할 때 T분의 람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파장을 읽을 때 람다라고 읽을 거예요. 람다로. 자, 근데 이걸 다시 써보면 람다 곱하기 T분의 1 되죠. 그지? 근데 T분의 1이라는 게 주기분의 1이잖아. 주기분의 1이 뭐다? 진동수다. 진동수. 이게 진동수예요, 이게. 그럼 결국 이걸 F로 표현하면은 F 람다가 되죠. 외웁시다, 이제. 속력은 F 람다예요. 속력은 F 람다야. 자, 이걸 빛에다가 대입해 볼게. 빛.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되는 게 있다? 잘 봐봐. 요 새끼는 여긴 파장이 짧아요. 속력이 커. 여긴 파장이 크니까 에너지가 작아요. 단 여기도 빛이고요. 여기도 빛이야. 우리 상대성 이론 배우잖아. 빛의 속력은 어떤 관성좌표계에서도 안 바뀌죠. 근데 지구에서 여기 파장과 여기 파장에 대한 속력이 다를 수는 없어요. 빛의 속력은 불변이야. 똑같아. 그럼 봐라. 속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왼쪽이면은 파장이 짧지. 그래서 진동수가 큰 거예요.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크단 말이야. 그럼 진동수가 작다고. 그래서 두 개 곱한 값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게. 자,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여기로 다시 와봐.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서는 아까 V는 F 람다로 구했는데 이 빛의 속력을 구한다면 빛의 속력 광속 C라고, C. 응? 그러면 요 C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빛의 속력이. 그래서 에너지가 HF에 비례하는데, 물론 이건 비례가 아니라 는이에요, 는. 상수가 표현됐기 때문에. 근데 요 HF라는 게 F라는 것 대신에 주기분의 1로 들어갈 건데, 그게 결국은 람다분의 도. 반비례잖아. 다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그러면 진동수도 파장과 반비례. 그래서 진동수가 파장분의 1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파장분의 1인데 1 대신에 여기 빛의 속력 C가 들어가는 거라고. 요 빛의 속력 C. 요 새끼. 그래서 이제 원리는 얘기해 줬으니까 이건 됐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원리적으로 얘기해 준 거고, 중요한 건 이 식을 외우셔야 돼. 이거 식을 외워야 돼. 에너지는 HF고 HF는 람다분의 HC이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에너지는 람다분의 C이다. 잘 외웁시다. 자, 저걸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저걸로. 자, 됐고 이제 저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문제 풀기 전에 또 기본 문제들 얘기 좀 해주고 책에 있는 것 좀 얘기 더 한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전까지 얘기했던 게 책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 저기도 나와 있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러더퍼드는 일단 어떤 실험으로 어떤 걸 밝혀냈다느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톰슨의 모형보다는 좀 더 진화된 가운데 원자 핵의 존재를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기체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겁니다. 궤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궤도상의 움직임은 된다고. 궤도상의 움직임 돼요. 다 돼, 이거. 다 돼. 다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에너지가 나올 때 이 에너지를 1번이라 합시다. 요 에너지 2번이라 할게. 요 에너지를 3번이라 하자. 근데 요 에너지는 몇 번이냐? 2번에 여기 2번에 거꾸로지. 에너지의 크기, 절대값은 같아요, 이거. 2번이요.
즉 지금 현재 세 번째 껍데기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전자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 1, 2, 3번 말고는 없어요. 즉 스펙트럼을 봤을 때 에너지가 세 개의 값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세 개의 값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이걸 러더퍼드 모형에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오케이. 자, 실제로 보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소를 관에다가 넣어. 기체방전관이라고 해. 수소를 기체방전관에 빡 때려 박은 다음에 에너지를 빡 넣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너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 그놈 쌍놈 새끼들한테 잡아가지고 그 애국 열사들, 순국 열사들이 맨날 고문 받았잖아. 고문 중에 뭐 여러 가지 고문 받았는데 물고문이란 거에. 그럼 너네 이런 생각 안 해봤냐? 물 씻고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고문이겠지. 뭔가 먹게끔 시키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떨어뜨리든가 했다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먹이면 안 먹을 수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수소는. 단 우리 화학 배운 인간들은 얘기해. 원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걸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었냐? 바닥 상태라고 하죠. 자, 이건 이렇게 화학 안 배운 사람들 이렇게 알면 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원자들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믿어요. 다시, 에너지가 제일 바닥인 상태, 제일 낮은 상태를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어.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체, 뭐 수소를 포함한 모든 기체는 원래부터는 바닥 상태야. 근데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주면 수소는 에너지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먹으면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쳐먹었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먹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들떠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들뜬 상태라고 해.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냐?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물리학적으로 얘기해야 돼. 물리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질까지만 써볼게. 야, 그럼 너네 봐.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있는 전자가 제일 에너지가 클까? 어디에 있는 전자가? 무조건 세 번째 껍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쉽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 mgh로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이제 중력가스도 그딴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높이에 해당하는 것만. 높이. 여기가 지면, 즉 기준점이라고 볼 때 기준점에서부터 얘까지의 높이보단 얘까지의 높이가 더 높죠?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자, 그럼 문제 잘 들어봐. 화학을 안 배웠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화학 안 배운 인간들.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냐? 이것도 모르면 그냥 중딩으로 가세요, 그냥. 응? 원자 번호 1번. 그 화학 안 배운 인간도 이건 알아야 돼. 아, 이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 1번이면 뭐가 몇 개 있는 거야? 모듈리가 이게 화학을 안 배웠어도 알아야 된다. 이것들이 이거 진짜 고1 때 통합과학 때 나왔어, 이거. 지금 기억났어, 통합과학 때. 원자 번호 수만큼 모듈리가 뭐에 대한 숫자를 매겼어? 양성자의 숫자를 매깁니다.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 수입니다. 단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수만큼의 전자가 있어야 돼요.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원자에게 양성자가 하나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수소예요. 우리가 아는 수소라는 개념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입 벌리고 확 먹어! 그럼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얘도 마찬가지. 수소한테 에너지 먹어! 그럼 수소도 에너지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먹는다는 개념은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무조건 전자는 안쪽 껍질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가장 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안쪽에부터 전자를 채워간다는 개념이야. 자, 근데 봐봐.
이건 수소가 아니냐? 이건 수소가 아니야?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입니다. 수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예요. 즉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일로 간 거야. 이걸 수소의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화학 배운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 라고 하셔야 되고, 화학 안 배우신 분들은 저런 거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껍질에다가 부치가 자기가 이제 궤도를 밝혀냈으니까 껍데기에다가 지가 명명법을 써요. 그래서 K부터 외웠지. 크, 로, 마, 용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에다가 알파벳 순서로 라벨링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처럼 여기도 N이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 넘버죠, 넘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넘버예요, 넘버. 이 넘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주양자수라고 표현을 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 역학적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물리 2에 가시면 조금 배울 겁니다. 뭐 양자 역학이라고 해봐야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배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양자 역학은 다 전자의 움직임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전자. 전자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 우리가 화학 배운 사람들은 알 거야. 전자가 실제로 여기랑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었죠. 확률로 얘기하죠. 그래서 양자 역학은 다 확률 게임이에요.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오죠. 근데 우리는 물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비탈은 안 나옵니다. 보호 원자 모양이 끝이야. 자, 여기에 대한 거 책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자,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한다는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궤도에서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지 않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정한 상태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할 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 러더퍼드 모형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빛이 나간다고. 근데 보호 모형에서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면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궤도. 자, 안쪽부터 1, 2, 3으로 표현하고, 안쪽의 첫 번째 껍질보다는 두 번째 껍질이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보단 세 번째, 보단 네 번째에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며 양자수와 관련된, 양자수가 이겁니다. 주양자수. 이거만 알면 돼. 그냥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돌 때는 여기에 에너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 때는 여기에 에너지만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줄게.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25라고 해볼게. 첫 번째 껍질 에너지가 그냥 25. 문제. 두 번째 껍질 에너지는 25보다는 어때야 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25보다는 어때야 돼? 커, 작아, 이 새끼들아. 크다고! 나갈수록 크다고, 나갈수록. 바깥으로 나갈수록. 33이라 해볼 거야. 세 번째 껍질 에너지 얼마야? 몰라. 근데 33보다 어때야 돼? 크다고. 35라고 해볼게. 그러면 전자가 여기만 있든가 여기만 있든가 하면 돼. 이건 못 들어가, 여기 사이는. 대신 이건 된다고. 안쪽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다고. 어떻게 하면? 입 벌리고 에너지 매기면. 수소 기체 방정관에다가 에너지 매기면 팍 먹을 수밖에 없어. 먹으면 뒤로 넘어가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원리가 이거야. 보호가 실제로 이렇게 실험해. 수소 기체 방정관에다가 수소를 넣어. 에너지 확 줘버려. 에너지를 팡 쏘면 수소가 먹을 수밖에 없어. 먹은 다음에 보호가 에너지를 줬던 걸 딱 빼는 거예요. 싹 빼면, 손 빼면 수소는 어떻게 하고 싶냐? 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뭐라고? 바닥 상태라고. 물을 먹이면 니들도 물 쌀 거 아니야. 똑같다고. 에너지를 먹이면 왁 뱉어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33까지 갔어. 근데 가만히 냅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니까? 그럼 돌아가면 33에서 25에 해당하는 차이 얼마야? 8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방출. 다시. 그럼 쌤, 요 뒤에까지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에너지 빡 먹이면은 와 많이 먹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갔던 게 여기를 간 다음에 일로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어. 이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야. 한 번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그럼 에너지를 얼만큼 뱉어? 렉 뱉어. 이만큼. 그 다음 한 번에 가면 에너지 몇 뱉어? 10 뱉죠?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말고 뱉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게 다야. 어? 보호가 얘기할 때는 1부터 35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아니, 러더퍼드 얘기할 때는. 근데 보호가 드디어 궤도라는 걸 알아냈고, 궤도에서 움직일 때는 2, 8, 10의 에너지만 낸다고. 다시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길댔죠? 에너지는 작아? 작어?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큰 게 10이네. 그럼 10이라는 에너지가 제일 왼쪽에 표현된 새끼야? 제일 오른쪽에 표현된 새끼야? 제일 왼쪽. 얘가 10입니다. 자,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간 새끼야, 10은? 축축.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간 거죠. 두 번째. 요 새끼는 그럼 얼마야? 8이겠지. 에너지가 얘보다 얘가 이제 작으니까. 요 새끼가 에너지가 2라고. 그 다음 8이라는 에너지는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간 거야? 2번,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간 거죠. 요거. 근데 요 에너지가 이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간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 값으로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보호가 여기까지 알고 끝낼 인간이냐? 이 새끼 미친놈이야. 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내가 대훈이한테 야 대훈아 축구 있잖아. 축구 선수 중에 피파를 했어. 피파를 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메시보다 호날두가 짱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훈이가 이런 거지. 무슨 소리야. 호날두가 짱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보호는? 대훈이한테 가서 집에 가. 야 인마 야 호날두가 짱이라고 새끼야. 막 얘기하다가 친구야 친구. 호날두가 짱이야. 근데 대훈이가 이제 꺾지 않는 거죠. 아니야 메시가 더 막 우승도 했고 뭐 메시 훨씬. 얘네 집에 찾아가가지고 밤샐 때까지 설득해. 야 호날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죽을 때까지 얘기해. 요 인간이 보호입니다. 싫어야. 죽을 때까지 설득해. 죽을 때까지. 보호가 이거만 하고 끝냈겠냐고. 아니지. 에너지를 알아냅니다. 진짜 에너지. 얼만큼 에너지 나오니 이걸 우리 화학에서 배운 거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라는 걸 알아내요. 오케이. 이걸 보호가 알아냅니다. 다시 보호가 혼자 알아냈겠냐고. 설득을 했지. 누구를 설득한 줄 아냐? 발머를 설득합니다. 발머. 들어봤어야 되는데. 발머. 뭐야? 그게 발머 계열이요. 그럼 발머 옆에 있는 새끼가 있었겠네. 그 새끼 누구야? 라이먼이야. 거기서 나온 겁니다. 되게 과학이 재밌어. 이런 게 과학사를 알면 재밌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 걸 얘기해도 무슨 개소리야. 지금 2명 있어.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을 좀 아시고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단 요거는 우리 언제 배웠어? 화학에서 배웠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걸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봅니다. 에너지는 에너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냐를 빛에너지로 얘기할 때 전류 또는 전압으로 표현해요. 자, 그걸 좀 이따 한번 볼 거야. 자, 어쨌든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원자에 속박된 전자, 속박된 전자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전자예요. 바깥으로 못 나가지만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속박전자로 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든가 바깥으로 나가든가 두 가지 행위가 가능하고 이렇게 될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이걸 에너지 준위로 합니다. 그럼 껍질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에너지 준위다라고 해요. 아,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얘기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첫 번째 껍질이 제일 나죠. 여기서부터 에너지로 생각하면 돼.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자, 이걸 잘 보면 여기가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부터 이만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 맞아. 그 다음에 얘보다는 두 번째 껍질이 좀 크고 세 번째 껍질이 좀 더 크고 네 번째 껍질이 좀 더 큰데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야지. 뭐가 이상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커지는 률이 점점 작아지죠.
말뜻을 이해해봐.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자, 이건 쉽게 보면 얘가 에너지가 10이야. 그럼 얘가 훨씬 크지. 그럼 에너지를 거의 한, 뭐, 여기보다 Y축을 10으로 하면 한 50 정도 되겠다. 여기 50.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이만큼이 좀 더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는 한 60이라고 볼게. 근데 여기는 요거밖에 증가 안 했잖아. 그럼 65 정도 되겠네. 근데 여기는 더 조금 증가해. 그럼 이게 60 한 8 정도 되겠네. 결론이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긴 하는데, 커지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 커지는 률이 작아진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 마지막이 이제 무한대까지 갑니다. 무한대. 좀 무한대의 뜻이 뭐였니? 화학 배운 인간들아. 무한대의 뜻이 뭐야? 여기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까지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속박된 전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 된다라고 하냐? 이온이 된다라고 하죠. 전자를 그냥 진짜 버리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보내면 전자를 버린다. 이런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에너지 값, 너 얼마, 요거만 알면 돼. 그래서 전자의 전이가 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하면 되고, 빛에너지입니다. 다 빛에너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올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 잘 들어야 돼. 여기 쉬운 거 아니야? 얘 에너지를 100. 두 번째 껍질이에요. 두 번째 껍질. 그다음 첫 번째 껍질이 여기야.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그냥 예를 들은 거야. 15라고 할게. 그럼 봐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들어갈 때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해? 85만큼 방출하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해볼게. 여기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15. 여기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100. 그러면 몇을 먹어야 돼? 85를 먹어야죠. 그래서 요 양의 에너지 값은 같아요. 그럼 문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보호가 실험했을 때 이거 먼저 해줬다 그랬어. 이거 먼저 해줬다 그랬어.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보호가 수소 기체 방정관에 뭐 해줬다 그랬어? 먹어! 했다니까? 그럼 먹어는 이거야. 얘라고. 그럼 에너지 먹어 하면 먹었잖아. 자,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보호가 이 수소에게 에너지를 90을 주면 어찌 될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일단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려면 85를 먹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요 새끼한테 80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85는 있어야지, 최소한. 그래야 가지. 그럼 85를 주면 당연히 갈 수 있어. 그럼 문제는 90을 매겼단 말이야. 90을 매기면 어떻게 되냐고. 90 매겨도 85밖에 안 되니까 그럼 90 먹어서 85만큼 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돼. 90 매기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 즉,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자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더 많이 줘도 안 돼. 딱 요만큼 줘야 돼요. 요만큼만 줘야 전자의 이동이 됩니다. 이건 방출이니까 상관없고, 흡수시킬 때는 그 양의 정확한 값으로만 흡수할 때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뭐 충분할 거야. 자,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드디어 요걸로 구하는 게 나옵니다. 전자의 전이와 광자의 에너지. 근데 광자가 뭐겠냐? 광자. 빛광자잖아. 빛의 입자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또 기말고사 파트 할 거예요. 뭐 한 번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빛은 파동이면서, 왜?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잖아. 전자기파라는 파동임과 동시에 입자입니다.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상대성 이론 다음에 광전 효과로. 이걸로 노벨상도 받아요. 아무튼 간에 광자는 입자. 어쨌든 전자의 전이와 광자의 에너지.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에너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식 외우랬다. HF고, HF는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입니다.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 즉 얘가
두 번째 껍질이고 얘가 첫 번째 껍질이면 요 에너지 값이 있고 요 에너지 값이 있죠? 요 차이만큼 나온다. 요게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얘기한 식입니다. 우리는 화학에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다 라고 배웠지만 여기서는 13.6 비슷하죠 값이. 근데 1210 이렇게 안 나오잖아. 저건 그냥 실제 너네 이거 단위가 뭔 줄 아니? 화학에서 배울 때 여기까지 아는 인간이 어디 있나 솔직히 뭐 기대도 안 해. 얘 단위는 킬로줄 퍼 몰입니다. 즉 수소기체를 또는 뭐 어떤 기체든 1몰 이동시킬 때 나오는 열량이에요. 줄이나 킬로줄은 열의 단위야. 칼로리나 줄이나 상호 변환이 됩니다. 지금은 EV죠. 전압이야, 전압. 그래서 값이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건 화학할 때 하니까 이건 머리에 지워. 이거 지워 이제. 이걸로 봅니다. 13.6.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부터 계속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제일 안쪽 껍질, 첫 번째 껍질을 13.6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안쪽 첫 번째 껍질을.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 값이 좀 커집니다. 자, 여기 보면 돼, 이거. 자, 봐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이걸로 정의한다고. 마이너스 13.6.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지. 에너지가 0이 된다는 뜻은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데 너네 마이너스 13.6이 큰 값이냐 0이 큰 값이냐? 이게 크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0이면 이게 13.6이 되겠지. 플러스 값으로 바뀌면. 응? 그걸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고 이걸 0이라고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걸 마이너스 13.6이라고 하고 그 다음 껍질부터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이거 작아지는 거 아니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3.4 이게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n제곱. 위에서도 n제곱 나왔죠. n제곱. 그래서 요 n제곱 두 번째 껍질이잖아. 두 번째 껍질이니까 n제곱 시키면 4분의 마이너스 13.6이 된다고. 진짜 계산해봐 한번. 4분의 마이너스 13.6 하면은 마이너스 3.4 나옵니다. 그럼 얘는 왜 나왔겠냐?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13.6은 분자값을 두고 세 번째 껍질이죠. 세 번째 껍질. 3의 제곱.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 13.6 하시면 마이너스 1.51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요거야 요거. 여기서 일로 올 때 얼만큼 방출하겠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돼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계열 좀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쉬었다 합시다.